안녕하십니까. 17강 ITQ 엑셀 함수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과정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네, 지난 시간에 sum 함수, rank 함수 이용해서 서비스 순서 구하는 거 해봤어요. 1위, 7위, 8위, 9위 해가지고 AND 연산자 이용해서 한글, 한자, 한글 위라는 글자 넣는 것까지 같이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int 함수, if 함수 배운 다음에 비고 구하기 한번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int 함수 잠깐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int 함수가 어떻게 됐었냐면 int 함수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리고 정수의 값만 구한다 라고 했었죠. int가 integer라는 영어로는 정수라는 그 글자인데요. integer라고 해서 integer는 해서 int라고만 넣고 괄호 안에 이제 숫자를 넣게 되면 자 13.3이라고 하면 소수점 0.3을 버린 다음 13만 취하기 때문에 13이 도출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13.999가 있는데 .999는 버리고 정수만 취해서 13만 도출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셀 주소가 나왔어요. 숫자가 아니라 셀이 나오게 되면 이 A1이라는 셀 안에 입력된 값이 예를 들어서 14.11이다. 그러면 이 셀 안에 입력된 이 숫자 중에 11은 삭제가 되고 숫자, 정수만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14가 도출이 될 거예요. int라는 함수는 이러한 함수다. 소수점은 버리고 정수의 값만 구한다. 가장 가까운 정수로 값을 도출한다. 자, 그 다음에 if 함수를 알려드린다면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 참값을 표시하고 거짓이면 거짓을 표시한다. 자, 말은 쉬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형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등호 if로 시작해서 if가 영어로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잖아요.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조건이 이러하다면 참일 때는 참값을 표시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짓값을 도출하세요 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런 식인데 어떤 식으로 쓰이냐 하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네. if 해가지고 A1 셀 값의 값이 80 이상이다. 자, 이 등호는 A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이상이면 A1의 셀이 이상이면 우수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라고 표시를 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if1 해서 if 함수 써서 B1 셀 값에 B1 셀의 값이 50보다 작으면 이하이면 B1을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를 하는 거네요. 공백으로 표시를 하여라 라는 뜻이네요. 그죠? 자, 이번 이 예시는 보면 sum이라고 해서 sum 함수를 쓰고 있어요. 함수 안에 if 함수 안에 sum 함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sum 함수 안에 여기 셀 A1 셀부터 C1 셀의 값이 100 이상이면 자, A1부터 C1의 값이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이렇게 중첩 함수를 쓸 수도 있다. if 함수 안에 인자값으로 함수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즉 인자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sum 함수 조건에 if 함수 조건에 sum 함수가 들어가서 중첩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 풀었던 문제 엑셀 파일 켜주세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비고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인데 int와 if 함수를 같이 쓰는 문제예요. 업데이트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별표를,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출력된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보시면, 출력 형태가 아니라, 자, 문제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int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만족도가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별표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구하기. 저희 함수 학습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공백으로 구하는 방법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 문제를 같이 학습하시기 전에, 이 문제 푸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풀 건데 여기가 다 2번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공백 기능, if와 int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 기능 처리가 된 거고, 별표가 처리가 된 부분이 따로 있죠. 그리고 색상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면 이렇게 칠해라 라고 해서 파랑 굵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랑색이 굵게 처리가 된 겁니다. 저희가 할 부분은, 오늘 한 부분은 이렇게 공백 처리하고 별표 표시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if와 int 함수를 한번 학습하시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보다가 if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김대한님부터 강호동님까지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점수가 있고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함수식을 써서 결과에 합격 또는 불합격이 나타나도록 if 함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함수식을 쓸 때 직접 등호 먼저 입력하시는 방법 있었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있었죠? 두 개 다 해볼 건데 저는 먼저 등호로 직접 이용하는 함수, 등호는 먼저 입력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는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저랑. 자, 등호는을 입력하시고, 함수 입력하실 때 등호는 입력하시고, if 함수 입력하시면 되죠? if 함수. 자, if 함수가 입력되자마자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true 값이나 false 값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 값을 표현하는 것, 반환하는 거예요. 자, 등호 넣어서, 자, 로지컬 테스트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자, 조건이 뭐였어요? 80점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면, 자, 이 부분의 셀 값이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에 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열 이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열 이행인 이유.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열의 이행에 대한 이렇게 평균의 값이, 이 평균의 값이 80이라는 값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열 이행의 값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열 이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열 삼행이겠죠? 이열 사행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여기가 사행이니까. 사행이니까. 자, 다시 한번 입력한다면 등호는 입력하시고 if 입력하시고 괄호 들어가고 자, 로지컬 값이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자, 조건이 2열 이행의 값이 2열 이행의 값이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등호는 이렇게 되죠. 이상이면 자 80점 이상이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조건이니까 여기까지가 해서 등호 쉼표가 들어가야겠죠. 쉼표 그리고 쉼표가 들어가고 여기 큰 따옴표 안에는 참값 여기에 값이 맞으면 들어가 표시해 줄 값 여기에 값이 다르면 여기에 값이 아니면 표시해 줄 값이 여기에 이제 큰 따옴표 안에서 false 값, true 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쉼표로 조건 구분해 주시고 조건 구분해 줬어요. 여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value 값이 참이면 표시해 줄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 넣어서 큰 따옴표는 왜 넣을까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합격이라는 글자는 문자잖아요. 문자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들어갔어요. 표시해 줄 값, 그리고 쉼표 들어갔어요. 이 조건이 참이면 합격을 표시해 줄 것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아니, 불합격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value if false. 만약에 그 조건이 참이 아니면 참값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 문자가 들어갈 거니까 큰 따옴표 들어가죠? 큰 따옴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합격 들어갈 거예요. 자, 화면이 조금 작아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넓혀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되는 함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2열 이행의 값이 80점 이상이면 그러면 합격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할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값을 자,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밑으로 쭈루룩 내려주면 나머지 이 평균 값들에 대한 합격, 불합격이 나타날 거예요. 자, 보시면 예측 한번 해볼까요? 8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 나왔습니다. 자, 68점 불합격이겠죠? 90점, 97점, 83점 합격일 거예요. 다 합격일 거예요.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이동하시면 네, 합격, 불합격, 합격.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물결표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렇게 넉넉하게. 네, if 부분만 볼게요. if 부분만. 평균 부분까지 보시면 눈이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그래서 if해서 만약에 무엇이라면 해가지고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나올 값, 참에 해당하는 값, 이 조건이 참이라면 표시해 줄 값을 여기 가로 안에 넣는 거예요. 이 쉼표 인자들 사이 안에 두 번째 인자에 참값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값이 들어가는 게 여기 불합격 부분이겠죠? 여기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쓴다.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다 입력을 하셨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행 부분이었어요. 그죠? 행 부분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행 부분만 지금 3행, 4행, 5행, 6행에서
평균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평균에 대한 부분이 자, 80점부터 68점이잖아요. 80점부터 83점이잖아요. 여기가 2행, 여기가 2행, 3행, 4행, 5행, 6행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열, 2행, 2열, 3행, 4행, 5행, 6행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if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중첩 if라고 해서 중첩되는 조건이 두 개일 때에 어떻게 함수식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넓혀서. 네. 자, 똑같은 정보인데, 똑같은 데이터인데, 만약에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래요.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세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중첩 함수를 써서 결과를 도출해 보아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은 if 함수니까 함수는 등호는으로 시작하겠죠. 자,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중첩 함수. 자, 이렇게 함수가 있다면 인자 안에 한 번 더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 시작할 때는 등호로 시작하지만 중첩될 때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자, 이 부분의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그 다음에 참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값이 나오는 게 if 함수의 형식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참 부분에 조건에서 만족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여기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문제는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표시하시고 80점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는 문제였는데 자, 만약에 2열, 2행의 값이 90점 이상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최우수. 조금 넓게 볼게요. 다시. 네, 최우수를 표시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if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거짓값이 들어갈 건데 if 함수의 원래 형태가 이렇잖아요. if 함수가 있으면 여기 쉼표 앞에 부분은 조건, 여기 쉼표 앞에 부분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참일 때 나타날 값, 최우수, 맞죠? 자, 만약에 최우수가 90점 이상이 아닐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값이 표시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f 함수를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일 수는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자, 이 부분 여기에 if가 들어가는 이유는 자, 90점이 아니게 되면 최우수가 아니잖아요. 90점 이하, 89점부터는 거짓값을 나타낼 거니까 거짓값에 들어가는 조건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if가 들어가서 만약에 if 함수 안에 if가 또 들어갔으니까 가로는 넣어줘야 되죠. 자, 이 까만색 가로는 여기 안에 맨 바깥에 있는 함수 가로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가로는 이 if에 해당하는 가로식입니다. 자, 여기 안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똑같이 2열 2행의 값이 80점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함수식입니다. 중첩 함수 if 함수를 이용해서 if 안에 if가 또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자를 한 번씩 더 짚어드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if에 해당하는 조건은 이만큼이죠. 자, 2열 이행의 값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를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 조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이 자,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디 있나? 네.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여기 거짓값에 해당하는 자,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해서 이게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값의 조건이 해당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때는 참값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값을 표현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말로는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의미가 뭐 틀리다, 다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맞으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면 부합하면 여기에 있는 참값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값이 되고 여기가 2라는 값이 돼도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1을 표시하고 조건이 맞으면 2를 표시하는 거예요. 참 거짓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모든 교재들에서 이렇게 참 거짓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기 true, false라는 이 영어를 써서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디 있죠? 네, 여기가 만약에 1, 2라는 값이어도 여기는 참과 거짓이라고 뭐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맞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이 표현되고 이 조건에 있는 값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표현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거짓이라는 말이 뭐 긍정적 부정적 뭐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조건에 부합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나타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값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중첩 함수에서는 여기에 있던 조건에 부합하면 우수가 나타났었는데 우수라는 여기에 있는 값이 나타났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서 조건을 한 번 더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우수를 표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표현하는 값이 두 가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노력이라는 값이 한 가지인데 저희는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두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if 함수가 이 부분에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첫 번째 if, 두 번째 if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를 표현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80점 이상이면 우수를 표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입력하세요 라는 함수식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자 80점은 90점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죠? 2열 이행의 값이 80이라는 값이 90점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최우수는 표현되지 않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최우수는 표현되지 않으니까 거짓값으로 넘어왔는데 거짓값에 보니까 if 함수에서 중첩 함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조건을 보니까 80점 이상이면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우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만약에 79점이다. 그럼 1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노력이 나타났겠죠? 저희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수가 나타난 거예요. 자, 나머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68점은 삼행이라고 바꿀게요. 삼행. 자,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68점은 90점 이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최우수라는 값은 표현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거짓값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거짓값 부분에 보니까 if라는 함수가 와서 세 번째 인자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인자 if 함수 한번, 두 번째 if 함수 한번 볼까요? 자, 2열 삼행의 값이 80점 이상이면 우수를 표현하세요. 우수를 표현하세요. 근데 80점 이하죠. 80점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우수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이 참값에는, 여기에 있는 값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입력되겠네요. 여기 두 번째 셀에는.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값을 한번 해볼까요? 90점. 어떤 값이 나타날까요? 여기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값이 나타날까? 자, 한번 속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자, 2열 사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값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90점과 같거나 90점보다 같거나 크면 자, 크거나 같다죠?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우수.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 번째 인자값으로 넘어가겠네요. 자, 세 번째 인자를 보니까 전체적인 두 번째 if가 나타났어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두 번째 if를 보니까 2열 사행의 값이 80점 이상이면 그러면 그때는 우수를 표현하시고 80점 이상이 안 되면 이 값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력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90점은 이 조건에서 걸리죠. 이 조건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90점과 같거나 크다, 같기 때문에 최우수가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값은 최우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터 치면 엔터 치면 네, 최우수가 나타났습니다. 최우수가 나타났어요. 자, 이번에는 F열 5행에 있는 값 97점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번이라고 바꿀게요. 5행이라 바꿀게요. 네. 자, 2열 5행의 값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를 90점 이상에 걸려요. 그죠? 90보다 크니까 최우수라는 이 조건에 해당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최우수가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는 역시 최우수가 나타나겠네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6행의 값. 2열 6행의 값. 자, 83점입니다. 자, 2열 6행의 값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우수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표현하세요. 되어 있는데, 자, 최우수라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최우수라는 부분을 보면, 2열 6행의 값을 보면 83점이에요. 90점보다 작죠? 자, 작은 값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값에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있는 값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아닐 거고, 자, 두 번째 있는 값을 보니까 if라고 해서 조건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2열 6행의 값이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를 표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2열 6행의 값이 80점보다 크죠? 3점 큽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은, 참값은 우수가 표현될 거예요. 자, 엔터 쳐볼까요? 네, 우수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행으로 고치고 자,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나머지 다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우수, 노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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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최우수, 우수. 자, 80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입력하여라 라고 했을 때 자, 함수식은 각각
네, 함수식은 각각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2열 삼행의 부분이 파란 이유는 제가 2열 삼행을 클릭해 놔서 그래요. 2열 삼행을 클릭했는데 지금 컨트롤 물결표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80점이라는 평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함수식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average라는 함수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에 입력된 값이 숫자가 아니라 average라는 함수로 입력된 값이라서 컨트롤 물결표 했을 때 함수식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일단 average 떼고 if 함수만 확인을 해 보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행에 대한 부분만 변경이 되어 있다. 행에 대한 부분만 변경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int 함수 배우고 있는데 한번 예시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5.1, 13.1부터 13.8, 17.8까지 자, 이 함수들에 대해서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int 함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등호로 시작하죠. 함수는 모두 다 등호로 시작합니다. int 함수를 넣고 int를 입력하시고 괄호 안에 이 셀을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셀 D열 이행을 입력한 다음 엔터 치게 되면 정수에서 지금 셀에서 D1, D열 이행의 셀에서 정수만 구하게 되죠. 그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값이 도출될까요? 네, 5라는 값이 도출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int 네, 5가 출력이 되었네요. 자, 여기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등호는 입력하시고 int 입력하신 다음에 괄호 안에 여기에 있는 셀 입력 그래서 가로 닫고 자 이번에도 엔터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13.12에서 12 소수점은 다 버리게 되어 있죠?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리기 때문에 엔터 치시면 13만 도출이 될 거예요. 자 역시 D열 2행, D열 3행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행 부분밖에 없습니다. 역시 자동 채우기를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int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린 정수값만 도출이 될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손 놓습니다. 클릭 놓으면 네, 여기 부분에 다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린 값, 정수에 대한 값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int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int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의 값은 다 버린다. int 함수다 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었던 홍길수님 파일로 돌아와서 자 비고 부분에서 여기 가로 안에 다 2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문제 보시면 ITQ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2번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한번 확인해서 풀어볼까요? 자, 출력 형태 보시면 자, 업데이트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별표. 자, 어떤 함수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자, 뭐뭐 이상이면, 뭐뭐 이하면, 뭐뭐라면, 자, if 함수겠죠? if 함수를 먼저 쓰고 그 안에 int 함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if 함수와 int 함수, 저희가 배웠던 함수들을 응용해서 중첩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if 안에 if가 들어갔던 중첩 함수 이용해서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int가 중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상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맞네요. 네, 비고 안에 여기서부터 풀게요. J열 5행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J열 5행에 보시면 업데이트 만족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업데이트 만족도 셀이에요. 업데이트 만족도 셀이 0.5 이하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까요? 자, 돌아가서 업데이트 만족도를 보니까 업데이트 만족도 셀을 보니까 0.5 이하인 부분이 있고 아닌 셀이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만약에 if 함수겠죠? if 만약에 등호는 입력하고 if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시작하려면 항상 괄호가 들어오고 그 안에 자, 조건을 들어가야겠죠.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조건이 들어갈 건데 업데이트 만족도가 들어가야 돼서 자, 업데이트 만족도가 0.5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G열 5행이 들어갔습니다. G열 5행이 들어갔어요. 자, if 안에 조건에 업데이트 만족도가 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G열 5행이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까요? 자, 0.5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됩니다. 0.5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G열 5행을 썼고 그 안에 이제 int 0.5 이상인지 아닌지 저희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 구하는 거 했었죠? 자, 여기에서 빼기 int 자, 괄호 안에 자 보세요. 함수는 항상 괄호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괄호가 있고 두 번째 괄호가 있어요. 아직 닫는 괄호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G열 5행의 값이 0.5보다 큰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열 5행이 한 번 더 들어가요. G열 5행의 값이 0.5보다 큰지 아닌지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자, G열 5행이 들어가고 그 값이 0.5보다 큰지 0.5보다 큰지 비고란을 조금 늘려볼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네, 다시 입력할게요. 함수. 자, 만약에 G열 5행의 값이 0.5보다 큰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죠. 빼야 되겠죠. int 0.5의 값이 큰가 아닌가. G열 5행의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쉼표로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자, 별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별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 문자니까 자, 엑셀 상에서도 네, 들어야 되네요. 자, 여러분 특수 문자 입력하실 때 키보드에서 여기 미음 키보드 보이시나요? 자음, 미음 보이십니까? 미음을 입력하시고 나서 한자 키보드를 누르시면 미음을 입력하시고 나서 한자 키를 입력하시게 되면 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저희는 별표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별표, 네. 8번 입력해서 별표를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의 조건이 부합하면 참값으로 별표가 입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한 번 들어간 값
또는 이렇게 없으셔도 됩니다. 공백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한 값은 무엇이 도출될까요? 무엇이 도출될까요?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지열 5행의 값이 int 지열 5행의 값을 한 거에서 뺀 값이면 자, int 지열 5행의 값이 어떤 값이죠? 4.4에서 int 인티저 정수만 구한 값 4가 나오겠죠. 그러면 4.4에서 4.4 지열 5행 4.4에서 4를 뺀 값이 0.5보다 큰가? 라고 묻는 거예요. 0.5보다 큰가요? 자, 4.4 빼기 4 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0.4가 되겠죠? 자, 0.4가 0.5보다 큰가? 묻고 있습니다. 0.4가 0.5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찬값이 아니라 여기에는 거짓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함수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조금 키워서 이렇게 네. 저희가 필요한 값은 G열의 5행부터 만족도에 있는 여기 소수점이 나오고 있는 이 값을 이용할 겁니다. 자, 비고해서 만약에 함수의 값 G열 5행의 값이 자, 인티저를 이용해서 정수만 구해볼게요. 인티저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만 구해볼게요. 이 함수의 값. 자, G열 5행의 값이 얼마죠? 4.4죠. 4.4 빼기 인티저. 4.4에서 정수만 구한 값 4죠. 그러면 4.4 빼기 4가 되겠네요. 4.4 빼기 4는 몇 점이죠? 0.4가 되겠네요. 그죠? 0.4가 될 거예요.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이 부분의 값이 0.4가 0.5보다 큰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만큼? 네. 자, 이 부분의 값이 참이면 어떤 값? 별표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별표를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엔터 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볼까요? 예상을 하신다면 자, 4.4에서 4.4 빼기 4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값은 4.4 빼기 4니까 0.4가 될 것이고 0.4가 0.5보다 큰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작죠? 0.4가 작기 때문에 참값이 아니라 공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값은 도출이 공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값 공백이 나왔습니다. 자, 비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컨트롤 물결표에서 함수가 들어갔는지 어떤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함수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도출될 부분은 없으니까 자, 해당하는 값은 거짓이구나. 그래서 공백이 나온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중첩 함수 한 번 더 공부해 봐요. 여기까지 오늘 고생하셨고 자, 제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번 영상에서 나온 자료니까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